하객들이 앉아있는 예식장은 조용하고 기대가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하얀 꽃장식이 줄지어 놓여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문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행복한 떨림이었죠. 괜찮아, 엄마. 나 예쁘지? 수지는 속삭이듯 말했고 어머니 윤말자는 작게 웃으며 우리 딸 아주 예뻐라고 말했습니다. 윤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자랑과 고생 끝에 위로가 함께 있었어요. 긴 세월 혼자 딸을 키워온 마음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죠. 신랑 도윤은 단상 쪽에서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객들 사이를 스치듯 둘러보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한정숙은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은 얇게 다물려 있었고 눈썹은 날카롭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쥔 클러치 가방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는 자기 자리를 여러 번 고쳐 앉으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예식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신부 입장을 알리자 예식장 문이 열리고 수진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하객 몇 명은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신부 참 단아하네. 품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귀에는 모처럼 박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 속삭임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자신의 집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녀에게는 그게 전부였죠. 수지는 도윤에게 가까워지며 미소를 지었고 도윤 역시 억지로라도 표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만나자 수지는 안심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잘 지나가자. 그는 스스로에게도 그녀에게도 약속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례가 시작되려는 순간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크게 소리가 났고 예식장의 웅성거림이 단번에 끊겼어요. 정숙은 떨리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나는 반대합니다. 그 말은 마치 예식장 가운데를 가르는 칼처럼 날카롭게 퍼졌어요.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야? 진짜야? 촬영 그만해, 그만해. 휴대폰을 들던 손들이 멈추고 시선은 모두 단상 쪽으로 쏠렸습니다. 예식장의 공기는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한 장의 얇은 유리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고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억지로 누르던 두려움이 얼굴 위로 떠올랐죠.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 집안이랑 엮일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더 높이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일부 하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속으로는 아, 그 소문이 진짜였나 보다 하고 연결하고 있었죠. 이미 며칠 전부터 신부 쪽 집안이 좀 그렇다는 말은 몇몇 귀를 통해 돌고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을 조금 움츠리며 마치 자신이 최대한 작은 사람처럼 보이길 바라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잠깐 굳어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참는 쪽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울함을 꾹 눌러 삼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고 수지는 떨리는 목으로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숨처럼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한 발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 쪽으로 가려 했지만 그대로 멈춰 섰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가면 오늘은 완전히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충격, 분노,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걸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지? 그는 속으로 자기에게 물었어요. 예식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 몇 명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두 명은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위기를 수습하려던 사회자는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음악은 멈췄고 카메라 기사들도 촬영을 멈추거나 장비를 내렸습니다. 더 찍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주례를 맡은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자 예식장 안은 이상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진짜 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턱 끝까지 차올라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말자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그 뒷모습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예식장의 공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모욕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예고되지 않은 전쟁의 시작이 있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집은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먹지 않은 과일 접시와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청첩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어제 한 행동이 모두 옳았다고 믿듯이 표정을 굳힌 채 고개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체면과 집안의 품위가 가장 먼저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잘라내야 할 문제였죠.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망신당했을 거야 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정숙은 굳이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변명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정장을 걸친 채 서류 가방을 들고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유난히 처져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나갔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어떤 싸움이 터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포기처럼 들렸고 그 포기를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밤새 울렸습니다. 친척 몇 명은 어제 벌어진 일을 이미 다른 친척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더 크게 부풀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신부 집안이 이상하다더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깨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 전화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지 않는 동안에도 소문은 더 자유롭게 퍼지고 있었죠. 그 시각 수지는 혼자 새로 빌린 원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작고 깔끔했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 박스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는 이미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걸려 있었지만 그 옷은 이제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싸움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이 지워지지 않은 눈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는 한번 크게 울고 난 사람의 눈처럼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은 떨렸지만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윤말자는 원룸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를 올려두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아주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말자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에는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빌딩 복도를 닦던 손, 겨울철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지던 무릎, 아무도 대신 벌어주지 않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 딸에게 사주던 교복과 참고서들. 그 모든 시간들이 어제 한순간에 낮춰진 것처럼 취급당했어요.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고 삶 전체를 버린 취급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난 괜찮아라고 수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얇게 갈라져 있었어요. 윤말자는 그 얇은 웃음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때때로 상처를 더 건드린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녀는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부어 수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말보다 오래가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시간 정숙도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리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맞았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쪽에는 아주 작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제의 일이 밖으로 더 크게 번져서 자신의 체면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녀는 체면이 깎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를 키우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죠. 그 방식은 젊을 때에는 잘 통했지만 이제는 점점 주변에 빈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도윤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무겁고 가방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버티기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오늘 버티려는 그 하루가 이미 다른 쪽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한도 상사 사무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사무실 중앙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에는 어제의 결혼식 이야기가 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왠지 세상이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출근길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선 이상하게 자신만 정지해 있는 듯했죠. 오전 9시 복사기 옆에 있던 팩스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왔습니다. 비서가 팩스를 들고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별 생각 없이 팩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로 거래 중단 통보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거래처 이름은 에이스그룹. 그 회사는 한도 상사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거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졌고 주변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몇 분 후 재무팀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부터 세곡 거래처에서 입금이 보류됐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라는 말이 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대표가 그날 오후 불쑥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지만 정숙은 그녀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어요. 조 대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요즘 거래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조 대표는 슬쩍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에이스그룹도 바뀌었다더라. 내부 구조 조정인가 뭐라던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나를 빼고 움직인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표정은 끝내 굳혀둔 채였습니다. 조 대표가 떠나고 난 뒤 정숙은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올해의 우수 거래상 상패들이 보였고 그 아래에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어린 도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거래처에서 추가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어제의 소동 이후 세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서 멀리 보이는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퇴근을 서두르는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받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는 혼자 남은 정숙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거래 중단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문서의 형식과 말투에는 분명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귀사와의 협력을 중단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세상 어떤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진 사무실에 혼자 남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편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그 물음은 대답 없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밤이 깊어가던 시각, 작은 주택의 불빛 하나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오래된 테이프 자국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수첩을 옆으로 밀고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겼어요. 손끝이 멈춘 곳에는 한도상사 설립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한쪽 모서리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대표이사 한정숙, 공동창업자 윤말자. 그 이름 두 개가 한 줄에 나란히 적혀 있었죠. 윤말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부부가 함께 고생하며 꿈을 키웠죠. 낮에는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회사명의 변경을 이유로 그녀의 인감을 빌려갔고 다음 날 모든 서류에서 윤말자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정숙이라는 이름이 새로 올라왔어요. 윤말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 밖을 떠돌며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과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살뿐이었습니다. 윤말자는 살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새벽마다 건물 복도를 닦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땀 냄새가 몸에 벨 정도로 일하고도 돌아오면 딸이 자고 있던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었죠. 지금 그녀 앞에 놓인 문서들은 과거의 증거이자 잊혀지지 않은 이름의 흔적이었습니다. 윤말자는 계약서 모서리를 잡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로홀딩스 주식 보유 명세서. 거기엔 대표 윤말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창립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정숙과 윤말자가 나란히 서 있고 두 사람의 남편이 가운데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윤말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진짜 가족이지. 윤말자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법무팀장 박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 준비해둔 서류 내일부터 진행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윤말자는 다시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오래된 시간이 깨어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날 밤 윤말자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계약서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 아래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꺼내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오래된 말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당신들이 버린 건 나였지만 잃은 건 결국 당신들이야.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마로홀딩스 본사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햇빛이 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며 회의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윤말자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놓으며 대표님, 인수 서류 마지막 서명만 남았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윤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어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윤말자.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지워졌던 이름이 이제는 또렷한 잉크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정리해 나갔고 회의실 모니터에는 인수 대상 기업들의 로고가 차례로 떴습니다. 에이스그룹, 청운상사, 대형유통, 모두 한도상사와 직접 거래하던 핵심 회사들이었습니다. 윤말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복수의 실마리가 이제 현실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복수는 분노의 감정보다는 정의의 균형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렀습니다. 서류 인수 확인이 끝나자 비서는 다른 문서를 건넸습니다. 주요 거래처 조정 보고서. 거기에는 한도상사 거래 해지, 긴급 검토 완료라는 문장이 붉은 밑줄과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고 펜으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작은 점은 결정을 의미했어요.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이 쫓겨났던 회사를 무너뜨릴 단 한 줄의 결제 서명을 남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비서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로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심의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쌓인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쥔 이 권력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윤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비서가 따라오며 메모를 전했습니다. 한도상사 대표 한정숙 씨가 오늘 은행 미팅을 잡았다고 합니다. 윤말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 메모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죠.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인연에 대한 복잡한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속으로 짧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스쳤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웃으며 서류를 나르던 시간들, 그때 함께 일하던 정숙의 얼굴, 그리고 한때 자매 같았다던 말까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윤말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굳혔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각 한도상사에서는 또 다른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 사유 내부 구조 조정. 직원들은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 팩스를 손에 쥐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나쁜 날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나 사무실 구석에서 그 팩스를 바라보던 한 직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로홀딩스 이 회사 요즘 엄청 커졌던데요. 윤말자는 오후 늦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전 회사 창립식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정숙과 자신, 그리고 두 사람의 남편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죠. 윤말자는 그 사진을 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유리 위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의 불빛이 켜질 무렵 윤말자는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본 도심은 반짝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한도상사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일 뿐이지.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어두운 창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주인이 되어 있었죠.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한도상사 사무실 창문에는 빗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고 그 흐림만큼이나 직원들의 얼굴도 무거웠습니다. 오전 회의는 평소보다 짧게 끝났고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장부를 들여다봐도 숫자는 현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입금 지연, 계약 해지, 납품 취소. 장부 위에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보류와 취소 도장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들어와야 할 자금이 모두 막혔습니다. 은행 쪽에서 한도 연장을 거절했어요.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덮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흐린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착각을 느꼈어요. 서류 위로 떨어진 커피 한 방울이 번지며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묘하게 지금의 상황을 닮아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거나 협의가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숙은 손에 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걸어 쌓아 올린 이름값은 이제 아무 힘도 없었어요. 비서는 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서류 더미를 정리했지만 그마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무실 안에는 키보드 소리조차 사라졌어요. 정숙은 오후 늦게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점장이 마주 앉았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인사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본사 방침상 더 이상 연장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은 손이 젖어 있었지만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시각 인터넷 뉴스 속보에는 한도상사 유동성 위기설이라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몰래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고 또 누군가는 슬그머니 이력서 파일을 열어두었죠. 그동안 대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직원들마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점점 빈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커피 머신 옆엔 방금 내린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고 그 냄새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홀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어요. 회의실 벽에 걸린 성장과 신뢰라는 문구가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문구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속삭임은 목소리도 되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문득 사무실 구석의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창립식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당당했고 그 옆에서 웃는 윤말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래전에는 함께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이름은 불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모든 걸 조용히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비서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대표님, 기자들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정숙은 손으로 그 말을 막았습니다. 보내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회사 현관문 앞에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폐업 신고 예정. 하얀 종이는 비에 젖어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갔어요.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한도 상사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지난 인생도 서서히 꺼지고 있었어요. 이른 오후 한도 상사 사무실은 폐업 정리를 위한 인부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종이 상자에 서류가 담겨 나가고 벽에서 회사 로고, 간판이 떼어지고 있었어요. 먼지가 날리며 허공을 떠돌았고 정숙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숙의 모습은 여전히 품위를 지키려 애쓰는 듯 했지만 얼굴에는 지쳐버린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세월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사무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고요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윤말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인부들이 놀라 눈길을 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코트를 걸친 윤말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서류 캐비닛, 먼지 낀 전화기, 구겨진 거래 명세서까지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오래전 자신이 일했던 책상 자리. 그 자리에 지금은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말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춘 듯 굳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얼굴이었고 동시에 잊을 수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윤말자는 조용히 걸어와 정숙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세월 쌓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무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윤말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숙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매각 확정서와 자녀 채권 정리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인수인 마로홀딩스 대표 윤말자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말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윤말자는 정숙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사무실 바닥에 번지며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요.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던진 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 대신 오래된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으로 이마를 감쌌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손끝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체면과 자존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말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숙에게 다가와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당신 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덕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완성보다는 미움의 끝에 남은 인간적인 연민이었죠.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윤말자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윤말자는 마지막으로 정숙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윤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매각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으로 그 위를 쓸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후회와 안도의 감정이 함께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처음으로 한숨이 아닌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졌고 빛은 천천히 사무실 바닥을 덮었습니다. 무너진 회사를 뒤로하고 한 시대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봄, 맑은 햇살이 작은 정원 예식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무 의자와 하얀 천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 잔잔히 떨어지고 조용한 현악 연주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도윤과 수진의 두 번째 결혼식이자 진짜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신랑 대기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괴롭히던 갈등과 두려움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한 남편으로, 한 아들로서 자신의 선택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하객석 쪽을 바라본 그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처음이었죠. 윤말자는 단정히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재킷에 작은 브로치를 단 그녀의 표정은 잔잔했어요. 곁에 앉은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감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이번엔 진심으로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을 건넸을 때 그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용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알리자 예식장 입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난번과 달리 눈물 대신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걸음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바람결에 드레스 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햇빛이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정숙과 윤말자가 앉은 쪽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인사는 감사와 화해의 의미였습니다. 도윤은 신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사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례 대신 사회자가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결혼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믿기로 한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말이 끝나자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격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차분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예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꽃을 내밀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고 그 순간 정숙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두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다니고 음악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어머니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서 가볍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고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예식장에는 황금빛이 퍼졌습니다. 윤말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됐다, 정말로.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에게 내리는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나비 한 마리가 꽃잎 사이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위로 부드러운 나레이션이 흐르는 듯 했어요. 사람을 얕보면 인생이 무너지고 사람을 존중하면 가정이 세워진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었다.